우리 김정엽 전문가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출렁이다가 결국에 오늘 종가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머리는 좀 더 좀 고민이 많아지고 조금 좀 시장이 난이도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더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시장이 좀 엇갈렸는데 코스피 안에서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니면 특정 업종에 수급들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확실히 좀 온도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이제 하루를 걸러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막 나오죠. 어떤 날은 막 로봇주들이 밀어붙였다가 어떤 날들은 뭐 원전주가 또 주인공이 됐었을 것 같다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또 막 몰아서 올라가고 이런 좀 극단적인 그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해져 있는 먹거리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섹터에 무리해서 달려드는 전략들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의 기회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좀 화려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장이 공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의 분위기가 깨지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찝찝한 느낌들이 나시죠. 오늘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부각이 됐었던 좀 높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재차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뭐 사실 어제는 이제 1,470원도 돌파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80원에도 이제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시장 전반적으로는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테마가 섞인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몇 개의 섹터 안에서의 뭐 당일 순환매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셔서 보다 좀 부지런하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이슈들, 내용들 아니면 뭐 이제 돈의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 안에서 좀 일부 종목들의 저가 매수 유입들이 저는 좀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최근에 좀 히트를 쳤었던 한미 반도체도 추세 전환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코리아 서킷이라던가 아니면 뭐 엑시콘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또 조정 이후에 또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관점 안에서는 충분히 또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있죠. 원래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과연 뭐 합법적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연기가 됐었고 이제 시장에서는 뭐 빠르면은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게 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여기 이제 또 그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를 많이 좀 납부를 했었던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좀 법적 근거를 바꿔서 다른 이제 뭐 이제 그 관세 부과에 대한 계속 공격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좀 하방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또 키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이 증시의 방향성에서는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변동성 우려가 됐을 때는 일단 눈으로 지켜보고 그다음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지금 뭐 시장 안에서는 강력한 섹터와 돈이 들어오는 업종들은 확실히 몇 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돈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로봇주들의 랠리가 상당히 강했고 최근에 제시드렸던 로봇주들 안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어제 분위기를 또 이어받아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로봇주 안에서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수급이 다시 또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여기 안에서의 저평가 기업들 잘 골라서 또 새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히트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나와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들 짚어볼 시간인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뭐 최근 들어서 원전주 쪽 안에서 움직임이 다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현대건설이 또 급등하는 사례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시장에 이목이 좀 많이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오늘 외국인이라던가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계 쪽의 매수 물량들이 조금 좀 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도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이제 매물들을 뭐 다시금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라던가 아니면 또 신고가 행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힘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먼저 불을 지펴준 거는 미국에서 이제 메타라는 이제 기업이 원전을 또 확대하겠다라는 계약들을 또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이제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SMR, 즉 원전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안에서도 이제 뭐 원전주들 안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평가와 좋은 전망들을 막 기대하고 이제 뭐 컨센서스 의견들도 좋게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좀 굴곡이 있었죠.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가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권에 따라서 뭐 이제 원전을 좀 그 선호하고 아니면 뭐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뭐 선호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를 좀 더 좀 부각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뭔가 이제 탄력을 좀 덜 받았던 우리 원전주들이 뭐 좀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정부가 이제는 또 탈바꿈을 해서 원전의 이용률을 또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들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원전주들에게 뭔가 좀 정책적인 힘과 그다음에 이슈들을 더해줄 수 있을 만한 배경들이 저는 좀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작년 상반기에 제가 가장 열심히 강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집착주로서 좀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최종 목표가를 저는 300% 이상으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한 20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300% 이상의 상승률이 올 상반기에는 저는 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슈와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대장주 위주의 또 상승 흐름들이 또 잡혔기 때문에 이번 추세에 전고점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0만 원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원전주가 뭐 워낙 잘 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한테도 또 반응이 나오고 할 텐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원전주의 뭐 전반적인 중소형주 순환매보다는 대장주들을 계속 끌고 가는 그림이 지금은 뭐 바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그다음에 현대건설 요 세 종목 안에서 종목을 좀 선정하시고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끌고 가시면 올 상반기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 저는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이 계속 좀 두드러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 그런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막 신고가 위쪽으로 또 돌파하고 뭐 큰 폭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또 강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과거에 기업 합병 분할 뭐 이슈가 있었을 때도 뭐 그 전부터 증권가 안에서는 계속해서 또 좋은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평가를 굉장히 좀 높게 사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처음에 뭐 변동성 보여주고 이제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과 가치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요 기업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공식 초청을 받은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 일정들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좀 화려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그 공장 이슈들이 또 나오고 이제 뭐 3캠퍼스 중심으로 이제 확장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코스피의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만간 이 200만 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추세대로 200만 원 이상까지 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화하면서 좀 대밀리고 힘이 좀 약했었던 제약주들한테도 충분히 좀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지금은 추세가 좋고 전망도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0만 원을 또 돌파하는 그런 이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뉴스로 또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약했었던 또 제약주들한테 또 자극을 주고 다시 한번 제약주 안에서의 또 순환매가 상승으로 이제 바뀌어주는 그런 그림들까지 또 기대를 해보고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AS 가봐야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로봇 안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뉴로메카 어제장에서도 장중에 상한가 갔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73% 수익 돌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어제도 이제 재추천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방송 시간이 한 1시간만 좀 먼저 땡겨서 했으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12월 중순부터 이 뉴로메카는 뭐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스튜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로 몇 개가 남아있지 않는데 뉴로메카는 꼭 봐야 됩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좀 따라오시는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제 정보방에서 정보들 받으시면서 매수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은 됐지만 오후장에 제가 또 상한가 터치하는 거 또 확인하고 또 거의 그 정보방에 또 글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를 이제 오늘 보면서 확실히 좀 덜 부각이 된 종목들 안에서 로봇주들은 아직 흐름이 끊기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뉴로메카가 최근에 뭐 삼성의 또 지분 인수 요런 그 썰들이 돌면서 이제 자극을 받긴 했지만, 오늘 뉴로메카가 또 급등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로봇주 전반적인 분위기에 또 자극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뭐 차트의 흐름을 보시던가, 아니면 뭐 기업 내용 안에서 이제 뭐 정밀 감속기라던가 아니면 액추에이터 이런 이슈들을 보시던가, 아니면 이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뭐 이렇게 다방면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근에 뭐 SBB테크도 그렇고 현대무백스도 그렇고 우림PTS도 그렇고 유독 로봇주 안에서 골라드렸던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급등이 좀 빨리 나오기도 했고요.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는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그 이슈를 뭐 뉴로메카처럼 뭐 상한가로 이렇게 막 터트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를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시고요. 이 로봇주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계속 좀 팔로잉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도 우리 로봇 보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주셨던 휴림 로봇도 우리 60% 어느새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끌고 가볼까요? 네, 뭐 지금 추세가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더 가져가시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경고 종목이 됐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슈링 로봇의 추세를 봐도 지금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뭐 과거에 이제 같이 했었던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도 추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들어와서 로봇주 안에서 약간 좀 스탠바이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슈 붙으면은 바로 또 급등하고 추세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만들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로봇주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좀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림 로봇까지 우리 AS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카드는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로봇주를 가지고 자랑을 좀 많이 했죠. AS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딱히 엄청 부각이 됐었던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로봇주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좀 기분 좋게 보내주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로봇주 중에 충분히 올라갈 명분을 가지고 있고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순환매 타이밍을 맞춰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충분히 다음 수익을 노려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대모백스도 그렇고 SBB테크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뉴로메카도 그렇고 결과치는 로봇주 안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지금은 또 끊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은 로봇주에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로봇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약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비스 로봇 분야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더라도 자기 순환매 이슈와 그다음에 차트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등의 또 순환매가 또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많이 좀 확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그런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 쪽의 지분 투자 얘기로 뉴로메카가 이제 상한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LG전자 쪽 안에서 또 지분 투자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2의 또 로보티즈로 기대할 수 있는 아직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덜 오른 로봇주가 저는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이쪽 안에서는 또 해외 매출이 또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실적 전망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매출 전반적으로 또 좋은 그 의료 로봇 안에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안에서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은 절대 좀 놓치면 안 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이 종목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도 이제 마지막 매물 구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넘어가면은 우리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빨리 들어오시고 정보 받으시고 같이 동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카드는 로봇주 안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 덜 오른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른 들어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 타고 들어오시면 정보방으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정보방 안에서 오늘의 로봇주와 함께 또 가격 전략 나가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와는 우리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